자, 어디를 조금 더 보냐면 여기 보고 문제 풉시다. 우리 107쪽 요약집의 107페이지를 봐요. 107쪽에 제일 밑에 안전진단이라는 표현 나오죠? 3번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안전진단이라는 말은 무슨 사업에서만 나오는 용어다? 재건축에서만 나오는 용어야.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무슨 안전진단을 실시하자 하면 틀려요. 내용 이해 가요? 무슨 내용인지? 예. 자, 그러면 안전진단을 이제 언제 실시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자, 잠깐만요. 원래 추진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안전진단 신청의 업무가 있었거든요. 안전진단 신청의 업무가 이게 빠졌어.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왜 빠졌냐면 정비구역을 지정했어요. 지정하고 나서 추진허가 나오죠. 안전진단 신청에 딱 들어가니까 정확히 40%예요. 10건 중 4건이 반려되는 거야. 멀쩡한 건축물이 녹물 좀 나온다 그래서 안전진단 신청 들어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반려돼 버리면 정비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정비사업 하라는 얘기죠. 반려됐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뭔 말이냐고 이게. 그래서 이게 빠졌단 말이야. 이게 추진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제1의 업무였는데, 그래서 이게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이때 먼저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재건축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 정비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해서 쭉쭉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 실시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을 때 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자, 이 내용을 지금부터 볼 거예요. 107쪽 1번 동그라미 1번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밑줄 긋습니다. 재건축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은 해당 사항 없어요.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입니다. 자, 밑줄 그어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밑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안전진단 실시는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이 도래한 때 안전진단 실시해서 정비계획 위반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10분의 1 이상 동의여도 요청이라고 써야 돼요. 쭉 밑줄 그어놓고 10분의 1 이상 동의여도 요청 써놓습니다. 일단 10분의 1 이상 동의여도 요청이 들어오면 안전진단 실시해야 돼요. 이 경우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비용 동그라미 쳐요.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밑줄 그었습니다.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밑줄 그었어요? 자, 1번을 보면 두 번째 줄 거기 10분 이상 동의여도 밑줄 요청 밑줄 그었습니다. 2번 봐요. 자, 넘어가요. 108쪽 넘어갑니다. 제류의 첫 줄 10분 이상 동의 밑줄 그어요. 요청 밑줄 그었습니다. 자, 3번 갑니다. 3번 자, 세 번째 줄 10분 이상 동의 밑줄 그어요. 요청 밑줄 그었습니다. 자, 무조건 10분의 1이에요. 동의여도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안전진단 실시하는데 이 10분의 1을 뭘로 바꾸느냐? 3분의 2, 4분의 3으로 바꿔요. 이래 바꾸면 안 돼요. 무조건 안전진단에서는 동의요건이 실시 요청이 10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가겠습니다. 108쪽. 자, 요거 이어주셔야 돼요. 주택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쭉 밑줄 그어놓고 건축물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건축물이야 공동주택이야? 건축물이죠. 공동주택과 단지 내 상가 복리시설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걸 공동주택으로 바꾸면 안 돼요. 자, 다만 다음으로 정하는 주택단지 건축물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기억면 디귿 리을 딱 묶어야죠. 안전진단 실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밀어버리자 하는 내용이에요. 천사잔기 이렇게 잡아갔죠. 천사잔기 잡아갑니다. 기억번에 천재지변 밑줄 천의 동그라미, 니은번에 사용금지 밑줄 사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디귿번의 끝에 잔여건축물의 밑줄 긋고 잔의 동그라미 쳐요. 자, 리을번에 기반시설 설치 밑줄 기의 동그라미 쳐요. 도로 설치하는데 그 위에 있어요. 그냥 밀어버려야 되죠. 요런 내용 그냥 밀자. 자, 동그라미 4번 갑니다.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네모에 꺼야 돼요. 자, 여기서 잠깐
행위 주체는 무조건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자는 위반권자, 그 다음에 안전진단 실시하는 자도 뭐 정비계획 위반권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자도 정비계획 위반권자, 모두 다 행위 주체는 위반권자입니다. 실시 시기를 조정하는 자도 위반권자, 무조건 반려하는 자도 위반권자, 모두 정비계획 위반권자예요. 그런데 시도지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요. 요자는 행위 주체가 아닙니다. 무조건 의뢰하는 자 또는 요청하는 자로만 나옵니다. 의뢰 또는 요청하는 자로만 나오지 이 자는 행위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이거 꼭 정리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네모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 미칠 거예요.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자는 시도지사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다. 그래, 이걸 시도지사로 바꾼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 알겠어요?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자 해서 나오고, 동그라미 5번 갑니다.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서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자,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밑줄 그어요. 정비계획 위반권자 밑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 밑줄 거예요. 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번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네모였고요. 안전진단 결과 밑줄 동그라미 1번, 도시계획 밑줄 동그라미 2번, 지역여건 밑줄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 동그라미. 행위 주체는 무조건 누구다?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다. 행위 주체는 무조건 누구다?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다. 이걸 갖다가 뭘로 바꾸느냐? 시도의사로 바꿔요. 이러면 안 돼요. 시도의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뢰 요청권자로만 나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예전에 시험 문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동그라미 6번 가지고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결과만을 고려하여 이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OX. X죠? 안전진단 결과만을 고려하면 안 되지. 도시계획, 지역여건 안 두지.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예. 자, 밑에 4번 갑니다.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들어갑니다. 정비계획의 위반권자 네모역 가야 돼요.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밑줄 거예요. 시도지사이죠.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시도의사에게 직근 상급 행정청에게 결정 내용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걸 갖다가 장관에게 제출하자 하면 안 돼요. 시도의사, 직근 상급 행정청한테 이 제출하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시도의사는 네모였고요. 시도의사가 나오니까 행위 주체로 나오면 절대 안 돼요. 뭘 의뢰한다, 요청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됐어요? 자, 시도의사는 필요한 경우 오른쪽 위에 갑니다. 자, 두 번째 줄 끝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밑줄 거예요. 의뢰 동그라미 쳐요. 의뢰할 수 있다. 의뢰. 시도의사가 딱 나오면, 주어로 나오면 무조건 의뢰권자, 요청권자로만 나오지 이게 행위 주체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3번 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네모였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니까 무조건 요청권자로 나오겠죠? 예. 시도의사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동그라미 쳐요. 필요한 경우 시도의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 동그라미 쳐요. 시도의사나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로 나오면 무조건 의뢰권자, 요청권자로만 나온다. 행위 주체로는 무조건 정비계획의 위반권자입니다. 정리돼요? 예. 자, 4번 시도의사는 네모였고요. 시도의사 나왔으니까 요청한다, 의뢰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제2항 3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 결정의 취소 등, 자, 취소 등 밑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동그라미 취소할 수 있으며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오죠. 취소 요청권자로 나옵니다. 직접적인 취소권자는 정비계획 위반권자예요. 내용 이해 가요?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자, 5번 갑니다.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기관은 적정성 여부에 따른 이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밑줄 거요. 그 결과를 시도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의사에게 제출 밑줄 긋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30일 연장 밑줄 그어 놓습니다.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 자, 206쪽. 자, 1번. 예, 정답 교정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요거 숙제. 1번 숙제입니다. 2번 X. 풀지 마세요. 이런 거 풀다가 혼란스러워서 더욱더 정리가 안 됩니다. 2번 풀지 마세요. X. 자, 3번. 3번 쭉 읽어보기만 합니다. 이것도 숙제입니다. 숙제. 넘어가요. 208쪽. 자, 208쪽에 4번 갑니다. 용어죠. 옳은 것은 뭐냐? 1번 토지주택공사 등 네모였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밑줄, 지방공사 밑줄 맞죠? 자, 2번 갑니다. 1번 정답. 정관 등 동그라미 쳐요. 자, 정관 등은 세 가지. 시작. 정관, 규약, 시행규정. 다시 한 번 더. 정관, 규약, 시행규정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가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도 주택단지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복이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 주택단지죠. 대표적인. 그러나 건축법에 의해서도 이렇게 주택단지가 조성이 되어집니다.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4번 들어갑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공원, 광장, 공용주차장 밑줄 그어요. 공원, 광장, 공용주차장은 이건 어디까지나 기반시설이죠. 따라서 정비 기반시설이라고 한다. 자, 공동작업장은 공동이용시설이네요. 예. 아무튼 틀렸다. 자, 5번 대지는 동그라미 쳐요. 이걸 대지라 그럽니다. 정비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를 대지라고 한다. 자, 5번 숙제입니다. 5번 중요해요. 숙제입니다. 어디까지나 기반시설을 정비, 기반시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6번 가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죠. 자, 1번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밑줄 맞죠? 2번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입니다. 지상권자 해당 사항 없어요. 자, 건물 땅을 한꺼번에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매도 청구 대상이 되죠. 자, 2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3번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 밑줄. 자, 4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소유자 밑줄 맞죠? 자, 5번 끝에 위탁자의 동그라미 칩니다. 위탁자 우리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했으니 신탁을 했으니까 위탁자가 바로 토지 등 소유자로 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넘어가요. 210쪽. 자, 210쪽. 우리 조사관인가 이 내용이죠. 이 절차입니다. 이 절차. 숙제입니다. 숙제 7번. 자, 212쪽 하겠습니다. 자, 210쪽 1번 X합니다. 계획의 내용까지는 우리가 다 정리를 할 수는 없다. 그런 시간이 안 나와요. 괜찮습니다. 안 해도 괜찮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사례는 없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긋고 자, 10년마다 동그라미 치고 기본 방침의 네모였고요. 5년마다 동그라미 칩니다. 맞죠? 2번 갑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쭉 밑줄 그어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10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은 군수가 있다 없다? 없다. 특별시장부터 시장까지입니다. 군수 지워요. 2번이 틀렸어요. 자, 3번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에는 14일 동그라미 쳐요. 공람 밑줄 그어요. 기사에서만 14일 나오고 나머지 무조건 30일 잡아가고 지방의회 의견 제시, 반영 여부 통보 이게 60일이죠. 자, 4번 갑니다. 지방의회는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의견 제시 밑줄 맞죠? 5번 갑니다.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 변경 밑줄 그어놓습니다. 경미한 사항 써놔요. 경미한 사항. 우리 지금 요약집에 경미한 사항들 쭉 있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다 정리 못한다고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경미한 사항입니다. 뭘 생략한다면 무조건 맞아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자, 3번 문제 오른쪽 위에.
자, 3번 문제 다 설명 나간 겁니다. 할 수 있으니까 또 숙제 들어갑니다. 숙제 214쪽 4번 갑니다. 자,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3번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선생님들 지구단위 계획은 상세한 계획이기 때문에 어디에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계획 포함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뭐 이런 건 안 해도 괜찮아요. 네. 자, 5번 가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 밑줄 기준 동그라미 치고 방법 동그라미 쳐요. 기준 방법 딱 나오면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긋고 맞습니다. 2번 갑니다.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나주시 뭐 이런 것들. 예. 자, 맞는 내용이고, 예. 거기에 보면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밑줄 그어요. 경미한 사항이라고 써놓습니다. 또 경미한 사항. 경미한 사항. 뭐를 생략한다 하면은 뭐 받지 않는다. 뭐 이런 말 하면은 무조건 맞다. 자, 3번 갑니다. 기본 계획에 생활권 들어갔습니다. 생활권 동그라미 쳐요. 들어가면 뭐를 생략할 수 있다? 예단 예정구역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예단을 생략할 수 있다. 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 지워요. 예단이라고 써놔야 되죠. 예정구역하고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요게 생략될 수 있다.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한 때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고시하자. 자, 5번 갑니다.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주시를 얘기하는 거죠. 자, 6번 숙제입니다. 자, 7번 X 하지 마세요. 7번 X. 자, 216쪽 8번도 하지 마세요. 정비계획 내용까지 이런 것까지 하는 거 아닙니다. 예, 할 필요 없어요. 예,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온 사례가 없으니까. 자, 9번 갑니다. 자, 9번 정비계획의 위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1번 자치구 구청장 광역시 군수 구청장 등은 밑줄 정비계획을 위반하여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군수만 되는 거죠. 특별시장 시장군수입니다. 구청장 등은 지정권자가 안 돼요. 신청합니다. 신청. 따라서 직접을 지워요. 직접을 지우고 정비구역을 신청한다라고 바꿔놓습니다. 지정한다는 말을 신청한다라고 바꿔놓죠. 자, 2번 갑니다.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정비계획을 위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의 네모 이걸 공청회로 바꾸는 순간 틀립니다. 14일이 아니고 30일입니다. 30일. 기사에서만 14일 나오고 나머지 무조건 30일 잡아갑니다.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밑줄. 자, 3번 갑니다.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무조건 의견 제시, 지방의회 의견 제시, 반영여부 통보 60일입니다. 자, 30일을 지우고 60일로 바꿉니다. 자, 4번 갑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 이 부분만 밑줄 그어요.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밑줄. 뭐 입주시 임천동시가 입주했다. 동의 얻어서 3분의 2 이상 동의 얻어서 요청한다. 뭐 이렇게 동의 얻어서 하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거 확인만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아직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온 사례는 없으니까 맞는 내용 4번이 맞습니다. 요약집 보고 확인 좀 부탁드리고. 자, 5번 갑니다.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제한일로부터 반영여부 통보 무조건 60일 잡아갑니다. 45일짜리는 기지산대에서 딱 한 번이에요. 60일 잡아갑니다. 60일. 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자, 10번 문제. 안전진단 실시하는 시기를 얘기하고 있죠. 10분 이상 동의 없는 경우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뭐 이런 내용. 자, 숙제 들어갑니다. 설명 충분히 나갔으니까 숙제 갑니다. 자, 218쪽 가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이죠.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갑니다.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이게 맞죠? 예, 건축물에 동그라미 쳐요. 이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면 틀립니다. 자, 1번 정답.
2번 갑니다.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려면 정비 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자. 동의 요건 안전진단 실시할 때 동의 요건 무조건 얼마? 10분의 1.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따라 4분의 3 지우고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3번 갑니다.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일로부터 무조건 모르겠다 30일입니다. 무조건 모르겠다 30일입니다. 기사에서만 14일,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제시와 반영 여부 통보가 60일, 모르겠다 무조건 30일입니다. 10일을 지우고 30일로 바꿔놓습니다. 30일 이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4번 갑니다.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 밑줄, 사용금지 천사잔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사용금지 4자 동그라미 쳐요. 천사잔기, 그냥 밀자, 안전진단 필요 없다. 이렇게 잡아간 거죠. 정비계획의 위반권자가 인정할 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천사잔기 써놓습니다. 자, 5번 갑니다. 시도이사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재건축 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 시기를 조정 밑줄 그어요. 행위 주체는 무조건 누구? 위반권자, 정비계획 위반권자. 시도이사나 구티투구 장관이 나온다. 나오면 무조건 뭘로 나온다? 요청권자, 의뢰권자로 나옵니다. 무조건 행위 주체는 누구다? 정비계획의 위반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시도이사를 지우고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로 바꿔놓습니다. 정리돼요? 네. 자, 12번 숙제 갑니다. 자, 12번 숙제 쭉 읽어보면 됩니다. 설명 다 나갔어요. 자, 1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13번 가요. 13번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밑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예, 맞습니다. 2번 갑니다.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밑줄 그어요. 기에 동그라미 쳐요. 천사잔기 써놓습니다. 그 옆에다 써놔야 돼요. 천사잔기, 그냥 밀자 이렇게 되죠.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밑줄 그었습니다. 맞죠? 자, 3번 갑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밑줄 그어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시도이사는 밑줄 그어요. 요청권자, 의뢰권자로만 나옵니다. 직접적인 행위 주체로 안 나와요. 내용 이해 가요? 자,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자, 의뢰 동그라미 칩니다. 자, 5번 갑니다.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정비계획의 위반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 행정청에게 제출 들어갑니다. 따라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이사죠. 시도이사에게 국토교통장관에게 지워요. 자,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인 시도이사입니다. 직근 상급 행정청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 5번이 틀렸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직근 상급 행정청에게 결과 제출한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4번 갑니다. 자, 14번 옳은 것은 뭐냐? 정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설명. 1번 정비구역은 국토교통장관 시도이사 지워야 돼요. 심의 거쳐 지정한다. 자, 지정권자 누구죠?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죠. 요자가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에 걸립니다. 자, 2번 갑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결합 지정할 수 있답니다. 잠깐만요. 요게 이제 그 최초로 결합 지정해서 정비 사업을 한 곳은 인천입니다. 인천. 근데 이게 엊그제 이게 결합 지정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이 정비 사업을 하는 게 나왔어요. 공동심의 거쳐가지고 일단은 발표가 됐는데 그 구역이 어디냐면 성북구에 가면 이
북정마을이 있어요. 북정마을 이게 이제 달동네입니다. 요거하고 여기에 정비구역하고 또 한 곳이 어디 정비구역이냐면 신월곡 1구역이에요. 선생님들 여기 하월곡동 있는데 그 성북구에 신월곡 1구역 어딘지 아세요? 이쪽에서 좀 생활을 하시면 알 건데 이게 그 유명한 미아리 텍사스촌입니다. 이걸 같이 묶었어요. 결합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달동네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용적률이 얼마를 적용받냐면 170%를 적용받아요.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용적률입니다. 예.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를 적용받냐면 용적률이 600%를 적용받거든요.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여기는 4층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테라하우스 일부를 빼고는 이게 지금 2층으로 짓도록 되어 있어요. 2층으로. 왜 그러냐면 이 주변에 이 경관 녹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2층으로만 짓습니다. 저층으로만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을 얼마를 적용받냐면 실제적인 용적률이 여기에서 90%를 적용받고 있어요. 그럼 80%가 남잖아요. 이 80% 남은 걸 이걸 준 거야. 그래서 이게 신월곡 1구역이 46층 아파트가 들어와요. 그래 주상복합으로 호텔까지도 들어옵니다. 오피스텔도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680% 용적률을 받게 돼요. 이렇게 이게 바로 용적률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북정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잖아요. 여기는 아파트 안 짓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게 조합원의 지위를 여기에도 같은 조합원의 지위로 본다고. 그래서 권리가액이 좀 든다 하면은 여기에서 분양 신청을 해서 우리 관리처분을 해서 아파트를 주도록 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이게 바로 결합지정이에요. 이게 엊그제 나온 이게 서울시에 이게 우리 정비구역 발표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아무튼 결합을 지정할 수 있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가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자, 4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자, 이게 승인이 아니고 선생님들 지정하면 이거 보고예요. 보고. 정부에 보고하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구역 지정했을 때 보고입니다. 따라서 정비구역을 지정한 후에 지정 고시한 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지워요. 보고하여야 한다로 바꿔놔야 됩니다. 보고하여야 한다로 바꿔놓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갑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예, 맞는 내용이에요. 자, 5번이 맞고. 자, 넘어갑니다. 15번 가보겠습니다. 자, 15번 정비구역의 행위 중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뭐냐 그랬죠. 건물 토토토 등이죠. 개발행위 등을 할 때는 허가받자 보상받기 위한 행위를 하지 말라 이 취지입니다. 자, 박스의 기억번 건축물의 건축 용도 변경 맞죠. 대수는 빠집니다. 중목의 벌재식재 맞죠. 허가받아야 돼요. 자, 디귿번 토지 굴착 공유수면의 매립 가로 열고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써놓습니다. 디귿번은 토지 형질 변경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건물 토토토 등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리을번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3주일이 아니고 1개월 이상이죠? 1개월 이상입니다.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3주일이 아니에요. 1개월 이상이에요. 조금 더 쌓아놓지. 자, 그래서 이건 빠지네. 리을번은 빠지겠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어줍니다. 3번이 정답. 자, 16번 숙제입니다. 다 설명 나갔어요. 쉬운 문제니까 넘어가서 224초 갑니다. 자, 17번 가보겠습니다. 행위지 아니죠. 틀린 것은 뭐냐. 1번 정비구역에서 토속 채취 밑줄 토지분할 밑줄거요 개발행위죠. 자, 개발행위 등을 하려면 지정권자의 허가가 아니고 시장군수 등의 허가입니다. 지정권자를 지우고 시장군수 등으로 바꿔놓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정답. 자, 2번 갑니다.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대상 행위를 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원상회복 명령 써놓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자, 기득권자 보호죠. 30일 이내 밑줄 그어요. 신고한 후 계속할 수 있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조건부 허가 밑줄 그어요. 조건부 허가.
조건부 허가의 경우 사전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고서 허가를 하자 하는 내용, 맞는 내용이에요. 자, 5번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에 걸립니다. 별도로 국토기법률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여기 있죠? 건물 토토토 등 이거 시장군수 등의 허가 받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로 본다 이 뜻이에요. 다시 이거 국토기법률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틀립니다. 예. 자, 18번 들어갑니다. 정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이 있죠? 틀린 것은 뭐냐?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구청장 빠져야 돼요. 왜 구청장이 빠져야 되냐면 시도지사에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 등이 여기에 포함되니까 빠져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이렇게 걸려야 돼요. 구청장 지워요.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기수에서 정수까지 이렇게 잡죠.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 밑줄 두 줄, 토지 형질 변경 해당 사항 없어요. 토지 뭐예요? 분할입니다. 토지 분할로 바꿔야 돼요.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형질 변경 지워. 1번이 틀렸어요. 2번 제한기간은 3년 동그라미 치고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밑줄 긋고 3번 심의 거치겠죠. 자, 행위 제한을 한 자가 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행 심의를 거치한다. 심의 거치한다. 밑줄 4번 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는 미리 제한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등의 의견을 듣어야 한다.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듣자. 밑줄 지역 관할하는 지역을 사정을 잘 아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자, 5번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일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일의 행위가 밑줄 거예요. 개발행위 등입니다. 개발행위 등, 개발행위 등의 행위를 자 거기 뭐 개발행위 등을 거의 건축물 건축과 토지 분할 이런 게 개발행위 등이죠. 한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맞는 내용이에요. 자, 1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제 사유. 자, 요거예요. 한 단계 갈 때마다 3년, 쭉 갈 때 5년, 추진호적으로 돌면 2년입니다. 자, 이거 숙제입니다. 설명 다 나갔어요. 숙제 읽어보면 돼요. 정답 나옵니다. 226쪽. 자, 20번 문제 갑니다. 정비구역의 해제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거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을 30일 동그라미 치고 주민에게 공람 밑줄 지방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기사에서만 기본계획 공람과 사업시행계획 공람에서만 14일, 나머지 무조건 30일. 자, 2번 갑니다. 정비구역 등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0% 이상의 동의로 연장 요청하는 경우에는 몇 년 연장이 가능하다? 2년. 자, 2년 동그라미 쳐요. 연장할 수 있다. 연장 동그라미 칩니다. 맞습니다. 3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취준일과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00분의 30 이상 요청 밑줄 그어놓습니다. 과목 30점 요청입니다. 과목 30점 요청은 임의적 해제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의무적 해제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바꿔놓고 자, 임의적 해제 사유라고 써놓습니다. 임의적 해제 사유라고 써놓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밑줄 거예요. 맞습니다. 자, 5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밑줄 거예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자, 밑줄 거예요. 두 번째 줄 쭉 밑줄.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밑줄 시소라고 써놓습니다. 시소 타는 방법이에요. 시소라고 써놔요. 시소, 시 플러스 소 이렇게 써놔요. 이따가 설명합니다.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 네모였고요. 관리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서 관리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요약집 104쪽. 자, 요약집 104쪽 나오죠. 그거 도표 나와요, 선생님들? 이거 오래 가지고 가야 돼. 시험 문제 나와.
오래 가지고 가가지고 커닝하다 걸렸다 하면 아양을 좀 떨어야지. 애교를 좀 떨고 코맹맹이 소리를 내야 돼. 에이 그러지 마. 이거 걷어가 버리고 이게 이 부정행위로 이게 신고 들어가 버리면 5년간 시험을 못 보잖아요. 지 죽으려고? 그래 모른 척 한다고. 그래서 감독관도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당신 커닝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발각을 못해. 알고 있지만 그 옆에 서 있는다고. 5년간 이거 못 보는데 시험을. 자기가 죽으려고 어디 뭐 칼 맞으려면은 뭐 부정행위 했습니다 해서 외부로 오픈을 시키겠지만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오래 가지고 가야 돼. 자 여기 봐요. 우리 법 조문을 보면 시행 방식부터 먼저 나와요. 그래서 시행 방법을 먼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정비사업 첫 번째 달동네 정비사업 뭐예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 번째 정비사업 뭐고? 재개발사업. 세 번째 사업이 재건축사업. 주체째 이렇게 되죠. 자 시행방법 제가 여기에서 어린애들이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모습 이거 연상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시소 타는 모습. 시소 타기 지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쳐져. 그 다음에 쳐져. 이해해요?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게 이거. 예전에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 또는 환지 방법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OX. X 환지 안 된다. 관리처분을만 해요. 여기에서 유일하게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피스텔을 유일하게 건설 공급한다 하는 얘기는 어디에서만 나온다? 재건축에서만 나오는 얘기야. 어디에서나 재건축 사업할 때 전부 다 오피스텔 건설 공급하느냐? 또 이게 아니라고. 반드시 상업 업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준주거 지역하고 옳지 상업지역에 한해서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이나 전용 주거지역에서 정비사업을 갖다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오피스텔 건설 공급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내용 이해 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즘에 한참 여의도 그리고 용산하고 개발붐이 탄다라는 입소문이 들리니까 뭐 몇 억씩 2, 3억씩 올랐다 그러죠? 예. 여의도를 예를 들었었어요. 제가 여의도에 여기 LG 트윈타워 바로 뒤쪽에 보면 서울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서울 아파트 단지하고 그 다음에 MBC 사옥 바로 이 동쪽으로 이게 수정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일반 상업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건축이 들어가면 오피스텔 건설 공급해. 그러나 3부 아파트, 대교 아파트, 시범 아파트 여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거기는 오피스텔 건설 공급이 안 된다고. 이 말 이해해요? 그렇단 말이야. 요 내용.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으로는 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정비사업을. 자, 그 다음에 환지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환지 관리처분으로 같이 할 수 있죠. 유일하게 수용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사업. 토목공사 하기 위해서다.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시소 타는 방법. 이게 현지 개량 방법이에요. 여기에 100% 재정 착률을 높일 때 이걸 쓰는 거야. 그래서 정비사업 한다 하면 나가시오 여기 정비사업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라 그런다고. 이게 이제 이주비 보상비가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 다 다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200만 원을 보상받아요. 그래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보상 1200만 원 받아가지고 방학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그 돈 안 받을 거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서 사세요. 여기에서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것들만 좀 교체해주고 좀 넓혀드리겠습니다. 할 때 이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100% 재정 착률을 높일 때 이 방식입니다. 시소 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C가 뭐냐면 시행자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행자가 해서 시예요. 소가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이렇게 시소 이렇게 한 거야. 시소 이렇게. 자, 시행자가 정비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해 준다니까. 정비 기반 도로 상하수도 이런 거예요. 정비 기반시설하고 기반시설 그 다음에 공동 이용시설 있잖아요. 공동 이용시설, 기용시설 이런 것 등을 확충해 줘요. 시설 등을. 이런 것들 확대 설치해주고. 자,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그 주택을 그 판자
기존의 그 주택 등을 달동네 주택 등을 갖다가 보전할 부분은 보전하고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고 개량할 부분은 개량합니다. 보전의 취지가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뭐 확증 보전 이렇게 이제 가는 사업이 뭐 첫 번째 사업이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요거는 이제 현지 개량 방식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대로 100% 재정 착률을 높일 때 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이 해제돼 버리면 슬럼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 시소타는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요 시행 방식은 시소타기 지처수에서 요걸 믹스해버려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혼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방식대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요런 내용들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잡아주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 쪽에 오면 제가 이게 조합은 여기에서 조합은 안 나온다 그랬죠? 지금까지.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문제풀이기 해서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오늘 한번 이해만 해요. 이 내용을.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요 내용은 자세히 안 했고 요 내용은 자세히 했어요. 우리가 조합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조합을 구성해서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 구성해서 하는 거야. 조합은 법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정비사업 할 때까지 노타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인 재산으로 묶어놓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합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유일하게 이게 이제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가 주로 이제 수가 20인 미만이겠죠. 이런 때는 기아자동차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구성할 필요가 없죠. 정비사업을 갖다가 기아자동차만 하겠다는 거야. 요때는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재개발 사업에서는 이게 지금 사업적과 공업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따라서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토지등 소유자가 유일하게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이다. 이 재건축 사업에서 그 내용이 나와. 그러면 틀린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조합이 하거나 토지등 소유자가 하거나 조합이 하거나 우리가 하자는 얘기예요. 조합 구성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조합은 임원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벽지휘사 하나 선정하는데도 뒷돈 1,000만 원씩 받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투명성 제거 차원에서 함께 해라. 함께. 이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이 조합과 6가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등 소유자 역시 마찬가지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토지등 소유자와 토지등 소유자 빠지면 안 돼요. 6가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은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 빠져버리면 안 돼요. 이 4가지 함께 할 수 있어요. 이 4가지는 잡아야 돼요. 이 4가지가 뭐냐? 시장군수 등. 자,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 주택공사 등. 그 다음에 건설업자, 현대건설이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이렇게 4가지예요. 등록사업자인데 이렇게 4가지 함께 하는데 이 4가지에다가 플러스 2가지가 더 플러스 돼요. 한국감정원하고 그 다음에 신탁업자. 여기까지 4가지에 여기에 2가지가 플러스면 6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다 알 거 없어요. 요게 이제 우리 재건축 사업은 이게 재작년까지만 해더라도 요게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함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면 틀렸거든요. 이제 할 수 있어요. 이게 법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내용. 이건 유효주시해야 돼. 재건축 사업은 이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조합과 이 4가지가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맞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문제풀이 코스에서 한번 해봅시다 해서 너무나 복잡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고. 자, 이 부분 설명합니다. 이 시험 문제가 여기까지 출제가 되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이거 우리 정리는 하지 맙시다. 너무 복잡하니까 정리가 안 돼. 자,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설명 한번 해봅니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이게 달동네 정비사업은 조합이 안 해. 따라서 이 조합의 이 달동네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조합이 할 수 있다. 이 시험 문제 나오면 틀려요. 무조건. 내용 아시겠어요? 조합은 여기 봐봐. 조합 설립 동의요건 재개발과 재건축에서만 나오는 용어야. 첫 번째 사업은 조합을 꾸릴 만한 여력이 없다. 이렇게 잡으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자가 한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대로 사업 시행자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 할 때도 원칙은 말이죠.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요. 그런데 천재지변이다 하면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다 하면 동의 얻을 필요가 없잖아.
예를 들어 지진이 발생해서 다 이게 미뤄져 이게 건물이 쓰러졌어요. 뭔 동의를 얻어? 그냥 정비사업 해야지. 그냥 시장군수가 나와서 토지주택공사 등이. 그래서 이 동의 별도 없이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천재지변 등이야.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이 천재지변 등에 대한 이게 내용을 요약집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동그라미 3번 밑에 봐요. 거기에 제일 밑에 3번 예외 이렇게 나와요. 천재지변 등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동의 없이 시장군수 등이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합니다. 이 말 이해 가요?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 여기 봐. 이제 이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 동의 요건이 어린애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소세지를 무료하니까 놀기가 무료하니까 소세지를 입에 물고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어린애는 소세지를 갖다가 소세지죠. 한 어린애는 3분의 2 먹고 한 어린애는 과반이 먹었다. 이렇게 이제 잡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 시행자가 돼야 되는데 근데 원칙이에요. 이게 또 이게 원칙인데 이거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그렇겠다 하고 그냥 이해만 해요. 정리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시소 타는 방식 있잖아요. 이 방식에서는 시장군수는 동의를 얻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직접 해 들어가요. 시장군수 등은. 그런데 주택공사 등은 원래 이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여기는 예외 규정이야. 그래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요. 이게 또.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에서는 이동의 요건을 얻어야 돼. 이동의 요건을. 이 세 가지에서는. 잘 봐요. 이 세 가지에서는 시장군수가 하겠죠. 시장군수 등이 할 때도 이 동의 요건이 필요해. 근데 이 사업은 이 시장군수가 이 동의 요건이 없어. 그냥 해. 직접. 복잡해 이제.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할 수 있어요.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할 때도 이동의요건이 필요해. 소세지 3분의 2 과반수. 시장군수가 할 때도 소세지 이동의요건이 필요해. 여기에서는. 근데 이거에 시소 타는 방식일 때는 시장군수는 동의요건이 필요 없어. 토지주택공사 등은 이동의요건이 아니고 과반수 동의야 또. 현대건설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대건설이 할 때는 반드시 토지주택공사 등과 현대건설, 이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함께 공동으로. 이렇게 할 때도 이동요건이 필요해. 소세지 3분의 2 과반수. 이걸 살짝 보기만 하게.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볼 거냐면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생략까지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이해만 합니다. 좀이. 이게 생략 사유 세 가지 이렇게 나온다고 또. 눈 감지 말고. 여기까지 정리는 안 해도 괜찮은데 조금 이해는 하자고. 보는 방법만. 여기서 이해하고 잊어버립시다. 사정을 해야지 눈 감아버리니까. 자, 한번 봐요. 지금부터 볼게요. 제일 위에 보니까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동그라미 1번의 시행 방법 이렇게 나오죠. 이게 시소 타는 방법이야. 선생님들 내용 이해 가요? 이 방법일 때는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하는데 이때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돼. 시장군수가 할 때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선생님들 내용 정리돼요? 한번 이해만 하자고. 그 다음에 2번 봐. 원칙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돼. 자, 거기에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시장군수 등도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야. 직접 할 때도 다음의 자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로 안에 보니까 세입자 중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돼. 엊그제 일주일 전에 이사 왔다 하는 세입자는 동의 얻어 안 얻어? 안 얻죠?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어? 떡 안 돌렸으니까 동의 얻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떡 안 돌렸다는 얘기 했었죠? 이제 완전 자, 거기 봐요. 거기서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 등이 이렇게 나오죠? 요때 3분의 2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이게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돼.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이 하거나 공동주차법인이 하죠? 요때도 3분의 2 과반수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돼. 그 다음에 공동시행해. 건설업자 등록사자 현대건설은 반드시 2번과 함께 해야 돼.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공동주차법인과 함께 해야 돼. 그런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단독으로 안 돼요. 그러면 가로 열고 또 세입자 세대수 동의가 생략되는 경우 있잖아요. 눈 감지 말고 거기서 기억번호 보면 이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가 될 때,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충분히 그 주변에 건설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하면 입주시키면 되는 거니까 동의 얻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수용해서만 동의를 받는 거지, 아무튼 1, 2, 3호 시행방법으로 들어갈 때는 동의를 얻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입자에. 자, 좋습니다. 이거 보는 방법만 이해만 조금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봐요. 오른쪽에 보면 105쪽을 보니까 이 재건축 사업에 있어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요. 제일 위에 준주거지역 네모, 상업지역 네모, 여기에서만 건설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 연면적은 밑줄 그어야 돼요.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야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밑줄 그었어요? 자, 밑에 보니까 가로 1번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공공시행자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이게 2년 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 근데 여기까지 안 해도 괜찮아.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해를 하자고. 요 이해만 하고 좀 쉬게요. 달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리 쉬니까.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잘 봐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해만 합시다. 두 번째 사업과 세 번째 사업은 시행자가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 재산을 우리가 새반짝이 해야 돼요. 시장군수등에게 못 맡긴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정규계획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해야지. 이 만약에 시장군수등한테 맡겨봐, 지 멋대로 여기 도로 크게 뚫어버리고 이게 뭐 근린공원 조성하고 뭐 하는데 우리 지분은 조금밖에 안 준다고. 이게 정비사업 자체는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거야. 봐요, 우리가 다 하는 거야. 조합원이 돼서 하는 거고, 우리가 토지등 소유자가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니네 손때 딱 이렇게 나와. 우리 재산은 우리가 새반짝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니네 손때 이렇게 된다고. 전체적으로 손떼고, 조합 토지등 소유자 니네 저리 나가, 필요 없어, 이렇게 딱 돼요. 이게 시장군수 등이 할 거야. 시장군수 등입니다. 시장군수 등은 여기 서구청장을 얘기하는 거야, 자치구청장. 자,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토지주택공사 등 있잖아요. 토지주택공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광주도시공사가 해주겠다는 거야. 공공시행자가 해주겠다는 거야. 어느 때 그러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사 3명 3명도 순취했고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순취했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자, 잠깐요. 이걸 제가 천사 3명 3명도 순취했고요를 계속 했어요. 시험 문제 안 나오더라고. 하지 맙시다. 그래서 하지 맙시다.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에 나온 거야. 하지 맙시다. 자, 이거 체킹만 하게요. 체킹만. 이런 뜻이라는 거. 우리가 새반짝이를 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손때라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때가 어느 때냐? 105쪽 한번 봐요. 이해만 해요. 시장군수등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밑줄, 토지주택공사 등 밑줄 그어요. 요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자, 천재지변 밑줄 그어놓고 천에 동그라미 칩니다. 천사 3명 3명도 순치했고 이렇게 들어갈 거야. 자, 동그라미 2번 봐요. 거기에 2년 이내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다. 밑줄. 사업시행 인가에서 4자 동그라미 천사 이렇게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유업부당하다. 밑줄. 물론 재건축 사업은 순수한 사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시행자가 도움을 주지는 못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따라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제일입니다. 밑줄 긋고. 자, 동그라미 3번에 3년 이내 3년 이내 이렇게 나오죠. 3년 동그라미 쳐요. 천사 3명 3명도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4번 봐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집행하는 도시군계획 사업과 병행 밑줄 도에 동그라미 쳐요. 자, 순환정비 방식 밑줄 순회 동그라미 쳐요. 천사 3명 3명도 순취했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6번 사업시행 인가가 취소된 때 밑줄 그어놓고 취해 동그라미 쳐요. 자, 7번에 국공유지 면적 밑줄 그어요. 국에 동그라미 칩니다. 바로 밑에 줄 2분의 1 이상 밑줄, 제일 끝에 동의하는 때 동의 동그라미. 국공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하는 때 이렇게 잡아가면 돼요. 국공유지에서 국에 동그라미 칩니다. 순취했고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8번 갑니다. 자, 정비관에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밑줄 긋고, 자, 토지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 밑줄 그어요. 제일 끝에 요청하는 때 요청 동그라미 쳐요. 순취했고요 해서 요청 이렇게 들어가요.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안 해도 돼. 여기까지 하지 마. 응? 여기까지 하지 마. 안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106쪽 들어가겠습니다.